지금이 소중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보정 FM 장남순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와보정 DJ분들 나오셨는데 오늘은 다정스런 목소리로 인사 좀 해주실래요? 언제나 다정한 하경님입니다. 네, 저도 언제나 다정하답니다. 서정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요. 누구십니까? 네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만 들어도 재밌죠. 네. 다정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참 네.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왜 가깝게 지내고 또 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왜 가족이다, 식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수다 떨고 재밌게 방송하는데 우리는 무슨 몇 촌 정도 될까요? 우리는 나디오 식구, 나디오 식구. 무촌. 가족? 무촌. 촌수는 없죠, 우리가. 촌수는 없으니까 무촌이고 일단. 저기 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또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사촌이라고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노래를 한번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네. 오늘 노래도 이웃사촌. 이웃사촌 좋죠. 이웃사촌. 네. 네, 오키 씨가 부릅니다. 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그 누구가 뭐래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슬픔을 내가 대신하지요.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많은 것은 없어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괴로움 내가 대신하지요. 아, 네. 네. 그 사촌이란 뜻이 왜 사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그 우리 자식이 효도를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길 때 뛰어오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우선 가까운 데 사람을 찾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듣기 좋게 사촌이라고 했나 본데 여러분은 이웃들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다 지낼 탓인데 사촌은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노래를 아까 오키 씨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제일 앞 대목에서 그러길래 이웃은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왜 사촌인가가 거기 답이 있네. 그러길래 뭐뭐 했길래 사촌한테 이웃한테 도움을 받았길래 네. 이웃 사촌이구나. 그 노래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촌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이웃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사촌이 안 되는데 그러길래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길래 사촌이 된 것 같아요. 머리 좋으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사촌이면은 그 이웃집에서 울타리 그 사이에 개구멍 뚫어놓고 네. 물론 담은 쳤지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네 집 내 집 그 집의 저기를 실정을 다 알고 살았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아파트 콘크리트 벽으로 칵칵칵 막혀가지고 옆집도 몰라. 옆집도 모르고 2층 살아도 모르고 아래층 살아도 모르고 아 정말 어떨 때는 좀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삭막해요. 맞아요. 예, 아파트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한 거의 7, 8년 사는데도 네. 한 번도 얼굴 안 본 사람이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우층이나 어디를 눌러.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언제 이사 왔지? 그게부터 궁금해지고 어.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아파트 생활은. 그죠? 네. 응. 어떻게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각자 응, 사는 방향이 틀리고 응. 내가 엊그저께 그 위에로다가 그 우리 집 빌라인데 층계 올라가는데 층계 그 위에서 층계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옆집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 바로 밑에 집에서 걱정을 자기 집으로 번져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은 맨날 알고는 지내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아우, 왜 젠장 못 알고 지냈는가. 그렇게 다정스럽게 얘기도 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와, 존경스러울 만큼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전원주택에다가 전원주택 그 시골에다 지어놓고 양평에다가 지어놓고 쌈을 뜯어왔다고 쌈을 주는데 나 쌈대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쌈을 그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그 농사 저것도 안 줬대. 농약도 안 주고. 무농약 그렇지. 응.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로 했으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비닐봉지다가 그거 하나 지혜를 배웠는데 그 쌈 같은 걸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나는 대강 묶어가지고 그냥 넣어놓거든요. 네. 근데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공기를 빼야지. 네. 근데 그대로 싱싱해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이 내가 왜 이웃을 모르고 살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알고 차라도 한 잔 나누고 아까 선생님처럼 네.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하면 금방 친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맞아요. 밥 먹으면 또 이 집안일 툭툭 해놓고 또 나갔다 와야지. 네. 그럼 그 사람 얼굴도 뭘 볼 시간도 없고 내가 놀러를 갈 만한 여유가 없이 사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예전엔 그렇게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더라. 맞아요. 바쁘게 요즘 사니까. 바쁘게 사니까 예, 안 서로 돼. 바쁘게 예. 사니까. 얼굴을 보고 차라도 마시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이게 정이 드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이유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그렇죠. 만나서 얼굴 그럼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돈독해져갖고 한 번 보고 싶어져. 그러니까 네. 사촌 아니고 무촌이랬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서가 1층 살아요. 네. 우리가 6층 살고 네. 같은 아파트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동서. 바빠서. 서로 바빠서 직장 다니고 나는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면 봐요.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네. 그때 본다. 잠깐 보고 깊이 네. 있는 얘기도 못 나누지. 그쵸. 시간 없어. 늘 네. 쫓기니까 시간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이웃사촌, 시대니만큼 네. 정말 친하게 서로 이렇게 정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네. 각자들 주어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쁜데 네. 놀러 가고 싶어도 그 사람 바쁜데 실례지. 그죠? 시간 빼앗는 것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도 또 못 가고 네, 네. 또 그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면은 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집도 집에 있는데 처음에 이사 올 때만 서로 뭐 이렇게 떡 주고받고 뭐 나도 또 시골에서 뭐 갖고 오면 한 번 주고받고 그 뒤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 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활동 범위가 있으니까 관심사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그럼요. 되잖아. 예, 네. 서로 피해갈까 봐서 네. 방문 못 하겠더라고. 그래요. 문쌤은 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친하게 지난 사람들 있어요. 옆집에. 한국에서요? 예. 옆에 이웃. 아까 성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앞집 누군지도 몰라요. 아파트 생활이에요? 아니 저희는 주택이요, 그냥 주택인데. 주택인데, 예. 근데 저희 옆집 분들이 되게 바쁘세요. 아침에 되게 일찍 나가시고 또 저녁에 한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얼굴을 못 봤어요. 하여튼 저는 4년에 사는데도 소리만 들리지, 예.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가끔씩 바깥에 나왔잖아요. 뭐 집 앞에 이런 이 사람이 여기 사는데 몇 층인지 몇 호인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건물인데도 몰라요. 저는 누군지. 그렇다니까요. 예. 참 세상이 삭막하다. 네. 삭막하다. 그래서 삭막해진 것 같아. 맞아요. 층계 우리 얼굴을 못 보니까. 같은 라인에서 내려와서 그 집에서 나오면 이 집에 사나 보다. 네. 그리고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은 아는데
속속들이 저 양반이 뭐하고 사는지 식구가 몇인지 대강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같이 가면 아 식구가 저렇게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짐작만 하지. 또 못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또 실례될까 봐서 실수할까 봐서 내가 언제 우리 2층이 7층이 한번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사는 분인 줄 알고 7층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먼저 아는 척 해가지고 좀 얼굴이라도 알려고 익히려고 그랬더니 아니 제가 산 게 아니라요 친구가 살아요 친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인사 네, 못 하겠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타 동네에서 네. 손님으로 온 사람일 수도 그렇지.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는 척하고 또 인사했다가 민망할까 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례할까봐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오다 가다 우리 라인이나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무조건 그냥 고개만 까딱.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또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걸 내가 왜 아냐면 교회에 가면은 다 그 많은 식구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눈인사를 하고 그냥 까딱하고 그렇죠. 지나가고 그거는- 까딱하고 그거는 지나가고. 그렇죠. 먹네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말을 이제 섞지 않으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눈빛으로 그러니까. 골목에도 역시 우리 같은 동에도 역시 그래. 그냥 인사만 하다 보면 아 저분 저번에도 봤으니까 이 동네 사람은. 근데 옛날에는 진짜 네 집 내 집이 없이 얼마나 친하게 살았어요. 같이 그러게. 밥해 먹고 나 여기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나 우리 집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문턱이 낮아야 사람들이 들어온대.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그 학교 갔다 오다 가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밥을 해가지고 항시 밥이 여유가 있어. 그럼 또 없으면 밥만 해. 오이김치 하나면 하나, 김치면 하나, 쌈 있으면 싸먹고 하나. 그냥 올라와 같이 밥 먹고 다 먹고 가거든요. 그때 또 이사를 가가지고 저 날치기를 당했어요. 학교에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에다 뭘 갖다 주고 오는데 남자가 막 뛰어서 지갑을 여기다 끼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뺏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차 타고 못 오잖아. 그래갖고 아는 집에 가서 이제 거기 친구가 하나 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딴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집 안으로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옆에 사는 사람 이웃들도 다 모이고 부침개 한쪽에서는 부침개 저 앞집이 그때는 석유곤로를 쓴 데인데 석유곤로를 갖다 놓고 부침개 하고 또 수제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였어 그날 그 요거 잊어버린 지갑 잊어버린 기념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또 서로, 마음을 베푼 거지. 서로 이제 그렇게 주고받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돼. 지금은 내가 뛰어다니기 바빠가지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웃하고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나눌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세상에 또 세상이 달라졌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일단 내가 나누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먹거리들이 풍부하니까 아유 그렇지. 이까짓 거 가지고 뭘 맞아, 나눠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쑥스러워요. 그래.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뭘 주면은 누가 우리한테 뭘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텃밭이 우리 아파트 그쪽에 있어. 근데 상추 같은 거 이제 막 심어가지고 이제 얼굴 아는 아주머니들이 우리 갖다가 걸어놓고 가셔요. 그럼 내가 산 상추에다가 이 집 써가지고 저 집 써 어떻게 넘쳐. 그러면 그 썩어서 버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먹을 게 막 넘쳐나니까 누가 먹을 걸 줘도 네. 반갑지가 않으니까 주는 것도 내가 조심해서 주는 것도 줘야지. 조심스럽고 그렇죠. 주면 어떻게 네. 생각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한 번 내가 우리 이웃집에 그때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좀 음식을 나눴어. 근데 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안 줘버렸는데 그거 한 번 경험을 하서 그들은 주기가 좀 생각이 앞서. 아 이거 이 사람 줘도 될까 말까. 먹을까? 나중에는 이제 안 주게 되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아, 내가 또 주면은 지금 다 배불리 밥 먹고 살고 다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인데 살찐다고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주면 안 먹고 한쪽으로 치켜놨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나누기가 싫어요. 점점 그래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멀어지는 거야 더 점점. 응. 그러니까 음식 끝에 서로 정이 들고 나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정이 빨리 들지도 않고 항상 서먹서먹하고 뭔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 얘기 하시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벌 키우는데, 거기 지리산 중턱에, 거기 반달곰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맷집이 살아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 이웃사촌인데, 그날, 그제 이제 꿀 뜨고 나서, 우리는 이제 꿀 뜨고 오니까, 한 분이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사오가, 그 다슬기를 물에 가서 잡아왔대고 와가지고 주고는 그냥 물이 젖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잡고 그랬다고. 그거를 진짜로 잡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일일이 까가지고 까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예, 까가지고 그걸 이제 수제비를 끓여서 동네 잔치를 했거든요. 어머, 너무너무 막 한 양파 먹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진하게, 맛있게, 예, 막 호박 넣고, 막 감자 넣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이웃사촌이, 그야말로 이웃사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카톡에다가 그 수제비하고 수제비 먹고 난 그릇만 이렇게 올려놨다고 사진을. 올렸었어? 얼렸었어요. 냄비 다 뜨고 나서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그때서 맛있는 생각이 났구만. 예, 예. 그 사람들, 전라도. 전라도 그래. 그분들이 있어서 예. 일단 가는 길이 즐겁겠네. 예, 그리고 막, 빨리 서울에서 살지 말고 오라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확실히 또 시골이 힘이 좋아요. 거기는 아직도. 그리고 아까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 음식들이 그 로컬 푸드라고 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취해서 먹는 게 네. 그 항산화 물질이 덜 저희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 경과하면서 항산화 물질이 점점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맛이 그래서 바로 취해서 먹는 것과 한 이틀 지나서 먹는 거하고 다르다는 영양도 거죠. 다르겠죠. 영양도 다르고. 맛도 영양이 다르니까 영양분 성분이 다르니까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라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꿀을 뜨면은 뜰 때 하고 그 다음 달 제일 잘 팔려요. 꿀은 모르겠는데 그 야채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것들, 생선 같은 거, 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딱 채취해서 바로 먹어야 최고의 맛을 느끼거든요. 캄보디아 문화는 어때요? 이웃하고 같이 그렇게 밥 같이 해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특히 저희 나라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 갖고 있는데 무슨 명절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직도 음식을 막 집마다마다 갖다 드려요. 뭐 음식 진짜 많이 만들고 집마다 많이 만들고 그리고 서로 바뀌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이곳 예. 갖다 막 나눠서 그리고 진짜 명절 때 완전 이따만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막 바뀌어서 드시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떤 음식 만들고 저쪽 집은 무슨 어떤 음식 만들면서 바꿔서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절 때는 되게 이웃 예,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나라 지금 그런 문화가 예, 좋아요. 한국 지금은 막 그런 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있죠. 그런 한국도. 문화는. 근데 예, 시골은 그래 시골에는 살아요. 예, 근데 저희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런 문화는. 거기는 시골이에요, 도에. 저희 도시. 근데 어디나. 아, 예, 어디나 뭐 그런 거. 도시라든지 아니면 시골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보다 좀 인심이 더 좋네. 예, 이웃이가 예. 근데 그 부족할 때 조금씩 모자랄 때 더 인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부침개만 해가지고도 저 집이 안 했으니까 먹고 싶을 거야 해서 나눠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 밖에만 나가면 사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거 굳이 해갖고 그냥 안 갖다 줘도 돼.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려서 점점 이웃이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이게 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되는 거지, 그 과정이지. 내가 뭐 어떻게 좀, 내 옛날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서울 살면서 아파트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그 마을 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웃 간에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생활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당장에 내가 실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되고 그렇게 살구나. 어쩔 수 일단 없이 시간을 하는구나. 투자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또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또 편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주 보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네.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 또 돼요. 더 그게 정이 그래도 이제 있잖아요. 조금 연세가 있고 조금 자주 만나는 분들하고는 그래도 그게 조금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마다 운동 오는데 나가서 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부침개도 부쳐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제 다 반가라 걸고 그렇지. 그러는데 어떻게 한 팀 모여서 이렇게 먹는 건 네. 좋잖아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봐, 우리 집으로 와봐 해갖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해먹기도 하고 비빔밥도 양푼에다 비벼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집에서 또 뭘 또 가져오고 해갖고 모여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랬다고. 네,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끼리 막 성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와서 뭐 먹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시어머니라든가 뭐 시누이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한국 사람이 싫어하나 봐. 집에 와서 드시는 게 친구를. 근데 저는 저희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막 해 먹자 하면서 또 해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막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알잖아요. 뭐 집에 와서 먹는 게 좀 기분이 좀 그런 거. 그래서 먹을 때 좀 눈치 봐야 되나? 눈치를 보고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만날 때는 집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만나요. 네. 근데 또- 다 돈으로 가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또 귀찮아 하니까 또 뭘 이렇게 벌려서 누구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져. 더 그런 것 같아. 바깥으로 모여서 어디서 만나서 뭘 먹자 그래버리는 게 낫지. 이게 젊은 애들도 근데 밖에서 많이 생활하고 밖에서 자주 사 먹다 보니까 또 집밥이 그리울 때도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지금 한 달을 살았잖아요. 꼬리 아니에요. 집이 아주 난리고 피난민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밥을 도시락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이고. 이 큰 애는 좀 작은 애 같이 그런 뭐 요리에 관심도 없고 그거 할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건 라면국밖에 못 끓여 먹어요. 근데 아이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이제 지 생일인데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집밥 엄마 집밥. 세상에. 그래서 엄마. 지금 오늘 전에 가서 다 해야 돼요. 아이고, 엄마가 없어서 그냥 엄마가 맨날 해준 사다 밥이 먹었구나. 예,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것도 한두 번이 좀 질리잖아요. 그치. 도시락만 껍데기만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고, 짜내라. 아무리 한 달이도 네. 남자들은 좀 그래. 예. 그래서 아이고 작은 집 옆에 있어도 바쁘니까 그럼. 이렇게 관심 가져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어디 갔다 하면은 그 엄마가 어디 갔대 그 집이 밥 좀 챙기자고 그렇죠, 챙겨주기도 그렇죠. 그랬거든요. 맞아, 맞아. 응. 그런데 지금은 사 먹는 게 나 햇반 해놓고 어디 가고 아니 밥 해가지고 봉지 싸가지고 냉동실에다가 하나씩 넣어놓고 데펴 먹어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나가기도 그렇게 하고 옛날이 아니고 한 30년 전만 해도 내가 우리 애를 내 직장 다녔잖아요. 키우고 엄마 아빠는 논에 가버리고 애가 혼자 있어요. 대여섯 살 때. 그럼 난 직장 가면은 동네에서 얘를 밥을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가게에 딱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은 다 이렇게 애를 들어라 그래서 밥 먹이고 같이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이웃끼리 네. 서로 그때는 이제 친하게. 시골이니까 시골이. 구례였으니까. 근데 이제 맨 하다 보니까 먹는 얘기는 잘 알아. 먹는 게 제일이야.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정이 든다니까. 서로 먹는 걸 근데 나누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이 급할 때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이웃이 먼저야. 맞아요. 누구 연락해서 어디 뭐 알아놔야 돼요, 119 진짜. 어디고 오기 전에 네. 옆에 집이 먼저 알아야 옆에서 먼저 띄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가 절실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맞아요. 쓰러졌을 때도 거기서 살려줬거든. 옆집에서. 옥상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옆집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담으로 넘어와가지고 청년이 넘어와가지고 세상에. 신고해가지고 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어머머. 그 이웃이라는 게 그 아들이 있어봐야 소용없고 남편도 있어봐도 소용없어. 그럴 때는 멀리 있으면. 빨리 싣고 갔어야 돼 나를. 그래갖고 살았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을 매트리스 올려놨다가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사다리가 푹 꺼져갖고 이게 삿가닥이라는 거 벌써 세상에.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네. 어머나. 그래갖고 땅으로 딱 내리면서 어머머. 허리를 질끈해가지고 허리 다치고 머리 터져갖고 큰일 날 피가 뻔했네. 흘러서 땅이 흥건히 젖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는 순간 이제 병원에 고급 차가 와가지고 그때 싣고 가는 순간에 깨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더라고 이게. 한 3개월 동안 기부 쏘고 있었다가 와. 그것도 바로 옆집에서 살려준 거예요. 이웃이. 선생님도 또 참 연수만큼이나 다양한. 그러네요. 아유 아슬아슬한 경험하셨네. 그러니까 이웃이 이렇게 딱딱딱 집이 꽉 막혀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콩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집에서 왔단 말이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뭔 소리가 조금 특이하게 나더래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바깥에 마당에 쓰러져 있더래요. 담장로 이렇게 본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가지고 언니랑- 담을 뛰어 넘어오더라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은 피를 많이 흘려갖고 네, 생명 위험이 그러니까 있는데 내 사들. 와 천당 뭐 죽었다 살아난다 사람이 이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들 진짜 알고 지내야 되고 전화번호도 서로 필히 주고받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는 서로 그렇게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애도 호주가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좀 좋은 이웃을 만나야지 좀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좋은 사람 더군다나 만날 우리 문예스 선생님은 더군다나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동네 분들 진짜 많이 사귀어야 돼.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웃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를 그 사람들이 저 모르는데도 가서 막 인사를 해요. 이제 아는 척. 우와 잘하고 아는 있네. 척. 친한 척? 그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가서 그냥 아는 척 했어요. 몰라도 먼저 이제 아는 척 한두 번 하면 이제 얼굴 익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잘하셨어요. 이제 아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이제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외국에 가서 있으면 진짜 어떻게 와 무슨 일 있으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애 키워갖고 자식 외국으로도 보낼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걸.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이웃 사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챙겨주니까 꼭 서로 알고 지내야 될 것 같고 또 국교 가까운 사람하고 또 정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사는 것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더 앞으로 나가서는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걸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런 우리 생각도 사회를 들어요. 위해서. 그래서 다 좀 이웃 우리만이라도 이웃을 더 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네. 네. 저 내일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어디요? 가세요? 충청도 보은에 네. 그 동학 송학사? 동학이라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최재호 선생님이 네. 이 종교 그건 종교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 동학 사상을 지금 다시 시민단체에서 그 동학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 받들자. 근데 그 동학 정신이 바로 인내천 사상이잖아. 인내천. 네.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자.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면 모두가 다 적이 아니고 이렇게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동학이 이렇게 피어난 그런 역사, 쉽게 말하면 그 유적지, 거기를 내일 가요. 1박 2일로. 고민을 많이 했어. 1박 2일로 가는데 우리 남편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시겠는데. 전국적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될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아침에 문자로 찍 보냈어. 가야 되겠다.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거기 갔다 와서 또 이야기 해드릴게. 네. 그럽시다. 우리 갔다 네. 와서 더 정답게 네. 지내는 걸로 하고 이웃하고도 더 잘 지내는 걸로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많은 이웃 사촌 여러분, 만듭시다. 네. 여러분 우선 이웃 사촌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이웃처럼 그럼요. 또 사촌처럼 이렇게 다정스럽게 지내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네. 작별 인사 드립시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